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의 고은별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분양시장에도 가을 성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최고 관심 지역인 강남권도 약 12,200여 가구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양시장의 대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속에도 분양시장에는 실수요자만 남아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가평군 대성리와 강화도 교동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한 이슈부터 다뤄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9월 5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폐지죠, 한마디로 폐지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된다면 과연 가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한번 퀴즈를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된다면 분양가, 일반 분양가입니다. 만약에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 분양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자, 내려간다면, 일반 분양가가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가 시세를 얘기하죠. 시세. 분양가 말고 프리미엄 붙지 않습니까? 그럼 시세. 자, 시세는 내려갈까? 이거가 이제 관점이십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와서 일반 분양가는 내려갔지만 시세는 내려간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X. 자, 서울 지역만 해보겠습니다. 지방 말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예. 저랑 다른. 예, 저는 X죠. 네. 예, 우리, 예, O를 들으셨는데요. 네. 예.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 일반 분양가는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내려가는데 시세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일반 분양가가 4억에 나왔다면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와서 3억에 이제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현재 4억짜리가 만약에 7억에 달리고 있다면 시세가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제로 해서 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6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7억의 시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분양가가 내려갈 뿐인 거죠. 자, 분양가가 내려가면은 고통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청약 접수를 통해서 당첨이 되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이죠. 이미 분양가가 내려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만큼 없어진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3억이었다면 일반 분양가가 약 2억 정도 돼서 5억이 나왔는데 이게 4억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서 4억으로 된다면 조합원들이 1억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 사업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율이 있습니다. 사업 경비를 따져서 또 분양 금액을 따져보면 비례율입니다. 이 비례율이 떨어지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 특히 재건축에 많은 피해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안 남습니다. 이게 안 남으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자, 그렇다면 서울에는 앞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나오기가 더 쉬워질까요?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질까요? 더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죠. 네네. 자, 어려워지면 공급이 없죠. 네. 자, 공급이 없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는 거거든요. 서울은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7억이라면 지금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7억입니다. 거래되는 게요. 이게 추후에는 8억에서 9억으로
시세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는 내려갔지만 시세 상승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 고통은 누가 받는다? 누가 받겠을까요? 조합원들이.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조합원들이죠. 일반 시세 거래를 하시는 국민들이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다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은. 가격을 억제하는 겁니다. 가격을 억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분양가가 5억이라면 시세 상승이 7억이 됐다면 7억 이상 더 이상 못 받게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은요, 가격은 더 올라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서초구인데요. 자, 서초구 아파트 나온 게 있습니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나왔네요. 자, 25평형, 59제곱미터형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2에서 보시면요, 나와 있고요. 아파트 2의 분양 정보 및 청약 경쟁률 보시면 나왔고요. 서울 지역만 보겠습니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입니다. 자, 여기는요, 2017년 1순위 9월 7일부터 또 기타 지역 9월 8일이죠. 기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지방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자, 2순위 또한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서울이고요. 9월 10일 날이고요. 기타 지역 경기도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제가 예측을 해보고 예언을 해본다면 9월 7일 날 다 마감이 된다. 보시면 됐고요. 경쟁률은요, 50대 1은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42세대입니다. 서초구 신반포로 171 일원이고요. 신반포 센트럴 자이죠. 그러면 어디다? 예, 여기 볼게요. 신반포 6차 재건축 조합이네요. 재건축 조합. 예, 재건축 조합. 이렇게 빨리 되면요, 돈 버는 겁니다.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앞으로 돈 벌 기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요, GS 건설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142세대 나왔는데요. 142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공비 98세대고요. 특별히 44세대네요. 142세대예요. 자, 일반 공급만 청약 접수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특별 공급은요, 저소득층 또는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청약 통장으로 넣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98세대만 청약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59제곱미터 25평형이죠. 자, 25평형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와 있네요. 보면요. A타입이 보면 29세대, 그 다음에 B타입이 3세대, C타입이 5세대입니다. 그 다음 84 B타입 보니까 7세대고요. 그 다음 C타입이 10세대입니다. 전체 합치니까 34평형이 17세대고요. 98제곱미터 약 39평형이죠. 그 다음에 B타입이 5세대고요. C타입이 10세대입니다. 114 A타입 2세대고요. 그 다음 B타입 27세대 나와 있습니다. 전체 98세대다 나와 있는데, 세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액입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 A타입 11억 1,150만원으로 나왔죠. 자, 25평형 11억입니다. 직장생활 100년 해도 11억 벌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대기업 30년 다니는데 3년 동안 11억 벌지 못했습니다. 많이 벌어야 직장생활 하는 사람 5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구에 25평형 방 3개입니다. 방 3 화장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형이에요. 엄청 작죠. 그런데 11억 1,15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 추후에 얼마로 갈 것이냐. 제가 예언해보면요, 17억까지는 가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청약통장 1순위가 있다면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으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으니 추후에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떨어지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공급을 아예 막아버렸다. 정부가. 자, 그렇다면 B타입 볼게요. 11억 1,130만하고 11억 1,310만 원이네요. 11억이죠. 일반 분양가 그렇습니다.
입주할 땐 17억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C타입 볼게요. 또한 11억 1,990만 원이네요. 약 거의 12억이 되네요. 25평이 그렇습니다. 30평대가 아닙니다. 자, 30평대 볼게요. 자, 30평대가 12억 4,130만 원입니다. 놀랄 노짜죠. 아파트 34평이요.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한 2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억이에요. 예. 3대가 벌어도 못 벌겠네요. 진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는요. 이게 22억, 23억 간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타입 볼게요. 15억 5,660만 원이네요. 예, 어마어마하죠. 자, 98 B타입. 예, 98제곱미터의 B타입이네요. 약 39평형 또는 뭐 40평대라 보면 되는데요. 자, 17억 8,860만 원이네요. 17억. 아,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보면서는요. 자, 98 C타입 17억 9천. 약 760만 원이네. 18억 되네요. 강북 사람들 3대가 모아도 이렇게 못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청약 접수 경쟁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대 1 또는 50대 1로 나올 것입니다. 예, 그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114제곱미터 보니까 A타입이네요. 40평대죠. 45평형 보시면 되고요. 19억 1240만 원. 집안채가 20억이네요. 예, B타입 볼게요. 20억 915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아파트만 오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오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당첨만 되면 제가 최소 이런 지역은요. 최소입니다. 5억 이상은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물에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적힌 번호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 최종 결과는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명의 대성리 토지입니다. 대성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 대지 면적 378제곱미터, 구 114평형의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대출이 8,22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실투자 금액은 5,48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대성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입지는 제가 네. 그래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대성리역입니다. 경춘선이라고 그러죠. ITX가 생겼지 않습니까? 춘천까지 가는 게요. 바로 대성리역에서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산에서 출발해서 대성리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또 우리가 교통비가 무료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요. ITX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매물에서 의정부 가깝죠. 또 보시면 우리가 강촌 가깝습니다. 강촌. 또 김유정 역사 가깝고요. 또 구리시에서 가깝고요. 하남시에도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에도 가깝게 위치했다. 그리고 전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원마을 또는 전원주택 또는 우리 근린상활 또 펜션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도보 갈 수 있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그 주변에 매물 옆에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침 고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목원하고 또 가깝게 있고요. 또 스키장, 예, 또 가깝게 있습니다. 비스키장 가깝게 있고요. 또 보시면은 대성리 유원지가 또 가깝게 있고요. 또 강촌에 보시면은 또 강촌에 또 대기업 스키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스키장 또 가깝고요. 또 우리가 천마산에 보면 또 스키장 하나 있습니다. 그 스키장 가깝고요. 또 대성리 하면 또 유원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요, 또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서울하고 차량으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고요. 주변에 관광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좋고요. 청평댐, 또 수동 계곡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풍광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요, 현재는 전입니다. 근데 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옥을 짓는다면 바로 대지로 형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즐길 거리가 참 많은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또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는요, 수도권의 제2 외곽순환도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요. 바로 그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됐죠. 광주에서 원주까지. 또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양양까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춘선, 대성리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용산에서 대성리까지 1시간 30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세컨하우스 겸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대성리역하고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청평, 그 다음에 설악면에 보면 장대교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장대교 건설이 끝나면 또 설악면하고 또 쉽게 또 갈 수 있고요. 본 지역에는 주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요. 봄에는 아침하고 수목원에 가시면 되고요. 또 여름에는요, 대성리 관광지 수상스키 또는 수동 계곡에 가서 또 즐기시면 되고요. 또 가을은요, 충령산 가을 단풍 가셔서 고로쇠 또 한 잔 드시고 상당히 또 좋은 풍광을 잘 하지 않습니까? 충령산이요. 그 다음에 겨울은요, 천마산 또 B 스키장 또 L 스키장, 예, 또는 우리가 골프장, 예, 양주 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사계절 내내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 수도권에 네.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도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또 펜션 부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바로 옆에 보니까요, 펜션 부지로 하면서 찻집을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예, 전통 찻집입니다. 장사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서울 대성리 46번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본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고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별장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 운영도 가능합니다. 사통팔달 6m 이상의 도로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및 하수도 이미 시설 갖춰 있고요. 전기 바로 와 있습니다. 전봇대가 와 있습니다. 통신지도 와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고요. 펜션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이 꼭 이건 정말 좋다 하는 장점이 있나요? 예, 제가 네. 직접 또 엊그제도 가봤는데요. 본 지역은 펜션 단지도 됩니다. 되면서 현재 우리 나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딱 붙었어요. 도로하고 붙었고 또 살짝 언덕이 있기 때문에 물난리가 날 걱정도 없고요. 또 본 지역 집을 안 짓고 우리가 얘기하는 몽골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보면 게르라고 있습니다. 동그란 집 있죠. 현마. 그런 거 설치해 주셔서 임시로 또 쓰셔도 되고요. 그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천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펜션 또는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찻집 또는 우리가 이런 편의점 운영도 그 주변에 편의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하게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성리 매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네. 대지고요. 대성리역에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 378제곱미터입니다. 1억 3,700에 나왔고요. 평당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은 8,220만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실투자금은 5,48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의 교동도 토지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대지 면적 700제곱미터의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50만 원, 총 1억 2천만 원으로 대출이 6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강화도 교동도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또 네. 그래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도 교동입니다. 강화도에 우리가 위성섬이라고 그러죠.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동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서 성모도하고 교동도가 있는데 성모도 가는 것보다 교동도 가는 게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섬 자체가 교동도가 더 큽니다. 어떤 분이 성모도가 더 큰다 그러는데 근데 교동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약간 군사 분계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자, 교동도 바로 본 매물에 교동대구에 건너면 바로 본 매물이 있고요. 또 강화도에서 가깝고요. 추후에 보시면 이 지역이 현재 관광지다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강화도 군청에서 5분 거리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통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매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변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본 지역은요. 첫 번째는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를 지금 신설 중에 있는데 2018년 4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서울하고 이 교동도까지 직선화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도 904만 제곱미터 의료도시 현재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면 바로 그 옆에다 지근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영종도 강화도 간 또 도로 건설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요. 그다음에 교동대교 2014년 7월에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연립구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개통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모도 하고 연립교 또 끝났습니다. 강화도까지. 자, 이제 1단계, 2단계 끝났고 3단계는 바로 영종도에서 신도, 시도, 모도, 또 그 다음에 강화도, 동막 해수까지가 3단계다. 이것도 곧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경제 강화 자유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했고요. 강화도 도로 간에 또 도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하게 지금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교통편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3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1층은 편의점 운영하셔야 돼요. 이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지입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말은 굉장히 더 많고요. 편의점 운영 가능하시고 2층은 커피숍 운영 가능합니다. 3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주택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지역은 또 상가주택 가능하죠. 또 근린생활 가능하죠.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펜션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30분에 서울에서 갈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는 산, 바다, 논, 저수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천혜의 휴양지다 보시면 되고요. 사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 또 할거리,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산, 바다가 있기 때문에, 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근의 작은 제주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톤8톤 6m 이상 도로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습니다. 농사 안 지셔도 벌금 안 나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갖춰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에 펜션 부지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의 장점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 짚어주시겠어요? 예, 강화도 교동도 하면요. 광활한 대지, 논밭이 있습니다. 840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보시면요. 농촌이 농촌 같지 않은, 꼭 뭐 이태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요. 교동도에 또 화계산이 있습니다. 화계산 정상에서 본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시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리고요. 맨 정상에 팔각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지역. 강화도 교동 향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공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은 그 향교만 가서 볼 수 있고요. 또 교동도 가보면요. 783만 평 대황금 벌판이 있습니다. 꼭 시베리아 벌판을 보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계사, 교동 읍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동 읍성,
보건공사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그다음에 고급 낚시터 있고요. 난정 낚시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보시면 돼요. 바다 낚시 좋고요. 또 밀물 낚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렇다면 교동도 매물의 가격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이 대지고요. 위치는 강화군청 차량 5분입니다. 대지는 700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평당 50만 원입니다. 그 지역 주변이 평당 70만 원인데 좀 싸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 금액 6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본 두 가지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가평균 청평면의 대성리 토지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의 교동도 토지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전문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으로 꼭 전화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